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6월 8일 오늘 월요일 장세도 이제 마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에 브리핑에 이어서 또 하루가 마감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알파프로가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장 마감하고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장중에, 아직 장 마감하기 이전이지만 장중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잔치를 벌이면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증시가 분명히 폭발적인 힘을 보였다. 그렇지만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역시나 그 부분이 오늘 적중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아침 시장에 강하게 타고 넘어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2200포인트 선상을 결국은 지켜내지 못했다. 제가 아침에 기준점을 드린 구간이 얼마입니까? 바로 코스피 2200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200포인트를 결국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국내 증시 자체에서도 역시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시장이 윗꼬리를 맞고 매물을 맞아서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현재 자랑할 내용도 아니고, 그 부분이 좋은 내용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향후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고요. 마감까지 약 30분 정도 남아있는 현 시점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량들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이고요. 아래쪽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거래량들이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무엇입니까? 현재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계속 가미하기에는 무엇이 시장이 매물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부담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결국 이제 저항이라든지 매물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SK하이닉스가 상호간의 용호쌍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약세, 하이닉스는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충돌을 하고 있지만, 아래쪽에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지수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주에서의, 그것도 초대형주란 표현이 맞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대표 두 종목이 혼조를 보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들 양호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무엇이 있다? 무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대형주 쪽이 지금 보합권, 중형주 쪽과 소형주 쪽에 좀 시세가 있는 편인데, 왜 대형주에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시세가 있겠습니까? 이 논리 아주 간단한 거죠. 시장이 어떻다? 무거우니까 대장주를 가지고 리드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상대적으로 테마성 섹터가 강하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에 지금 편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닥 쪽도 보시면 현재 코스닥 쪽도 흐름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팩 섹터가 상당히 좀 분산되어져 있죠. 일단 운송 쪽, 제조 쪽, 제약 쪽 업종들이 강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조금 전에 봤던 그림에서 보시면 슈퍼 박테리아에 관련된 섹터, 특히 KPM 테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또 어필을 해주면서 이 판권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현재 시장을 강하게 올리는 테마로 작용되고 있다. 1000원짜리 주식 235원 올라서 상한가를 치긴 쳤습니다만, 이
종목 하나 올랐다고 해서 시장이 강하게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분위기를 작용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이 오늘 상승률 섹터의 상위권들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슈퍼박테리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신종플루, 줄기세포, 뭐 제대열, 바이오 진단 장비, 바이오 시밀러 장비 쪽이 제일 강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강합니까? 모바일 소프트웨어, 동작 인식, 나노바이오, 애플, 터치스크린 등등이 강한데 이거 왜 강합니까? 제가 아침에 무슨 설명드렸어요? 지금 나스닥과 우리나라 코스닥은 어떠한 섹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를 치료해야 되니까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바이오 쪽 섹터가 강할 것이고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얼굴을 서로 마주할 수 없으니 어떤 비대면에 관련된 사업이 강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 점 적중해서 시장을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을 이끌고 가는 섹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발적인 특히나 지금처럼 증시가 방향성을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시점에서 시장 흐름의 혼조 구간에서 활용되는 단기성 무엇이다? 바로 테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뭐 좀 무거웠다, 좀 많이 무거웠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정도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오늘 원달러 환율도 1204원 정도에서의 좀 공방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좀 같이 보도록 하시면 원달러도 사실 고공행진을 보이던 시점에서 조정을 받은 기간이 좀 깁니다. 뭐 역대급 환율을 보여줬죠. 뭐 1300원 육박했던 환율이 지금 1200원까지 강제로 밀어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결국 이제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기 위한 정부에서의 개입, 기관에서의 개입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러한 개입이 어떠한 문제를 도사리고 있느냐면 환율이 고공행진하게 된다면 수출업체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인 투자들의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인 4월달과 5월달 그리고 6월달 요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갖다 팔았죠. 이 자리가 약 3조 원이 되고 이 자리 한 6조 원 되니까 3조 원 정도를 갖다 팔았는데 아니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니까 손실이 크겠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놨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환율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믹스 매치를 해보신다고 하면 지금 환율이 3월달 그 다음에 보시면 뭐 4월달 요 5월달 구간을 보시면 5월달 구간에서 1220원 1240원 정도의 환율이 있었죠. 여기가 1220원이고 여기 1240원이죠. 이 정도 선상에 있었는데 보시면 약 5월 중순경의 위치가 4조 원 정도였고 5월 26일까지가 6조 원 정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조 원이 팔린 거겠죠? 마이너스 2조 원이 팔렸는데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지 않아요. 왜? 환율이 이 기준보다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외인들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매도하지 않을까? 왜 매도하지 않을까? 바로 앞선 구간과 같은 환차손, 환율로 통한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고 오늘도 환율이 밀리는 가운데 주가의 혼조세의 틈을 타서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환차손이 없는데 이걸 왜 팔아? 라고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반대로 질문 드리면 되죠. 주가가 높잖아요. 주가가 높기 때문이겠죠. 주가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주가가 힘이 좋겠죠. 거기서 매도를 해도 수익이 생기니까 환차손만큼의 수익은 없겠지만 주식 자체에서의 평가손익이 높아지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역시 오늘 아침에 제가 분석했던 이 부분들 오늘 잔치를 벌이기 상당히 좋았던 날이다. 주가가 떠오르면 바로 주식을 따라가기 싶어하는 개인 투자들 왜냐?
주식을 못 샀으니까 개인 투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서의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매도세를 취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리에서 현금화를 쓰는 전략을 계속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글로벌 증시에 대한 관점도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가의 움직임들, 최근에 유가가 엄청나죠? 뭐 40불, 마이너스 유가를 갔던 부분이 40불 선상까지 움직이고 있지만 역시나 40불 선상에서 단기 매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은 또 어떤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유가가 최근에 분명히 낙폭과대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유가도 주가와 마찬가지죠. 왜? 유가는 주가와 연동을 했으니까, 유가는 뭐가? 주가와 흐름이 연동을 했으니까 회복이 나오니까 당연히 같이 쉬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S&P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선물 또한 고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쉬어가는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단 지금 포인트에서는 모두가 방어적인 태세에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알파 같은 경우도 매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알파는 상실 매매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인데,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통 개인 투자들이 죄송합니다. 보시는 부분이 수익이 얼마가 났어, 이 부분에만 주목을 하시고 오늘 몇 프로 수익이 났어에 주목을 하시는데요. 우리 알파가 행동을 보십시오. 현재도 인공지능 매매가, AI 매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왜 오늘 수익률이 커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와 동일한 국면을 놓되 또 흐름을 반대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알파도 평상시에는 시장이 더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씩 매도를 하다가 지금 고가에 대한 형태를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AI가 이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매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매도를 해서 뭘 합니까? 현금화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현금화를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알파가 상당히 잘하고 아주 잘하는 기술이 뭡니까? 주가가 고점에서 팔아놓고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무엇을 합니까? 매집을 하지요. 매집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거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현재 수익률만 봐도 저희는 압니다. 우리 알파 지금 수익률을 높였다는 얘기는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많은 종목군들 중에 좋은 수익 녀석들을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현금 만들어서 다음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단 하나도 손대지 않고 있고요. 알파 스스로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알파 프로라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 당장 따끈따끈한, 시장에 당장 뜨거운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우리 알파는 추격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침에 시장 설명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침에 저와 같은 시황을 낸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장이 지난 금요일날 829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찬물을 끼얹었죠. 무슨 말 합니까? 오늘 같은 잔칫날은 조심해라. 2200포인트를 지킨다고 하면 강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히려 매물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은 매물을 출회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 시간 우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2182, 지난 금요일 종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또한 아침의 상승폭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751포인트 강보합, 조금 강한 상태네요.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를 보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강함도 왜 그렇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비대면 사회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작인식, 모바일 소프트웨어, 유헬스케어 등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기술주의 유일한 성장이다. 그게 미국 시장으로 보면 무엇이다? 나스닥과 같은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알파프로는 저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기술직 개발진과 많은 영업팀장님들, 그리고 많은 경영지원팀들이 항상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젠 시장의 변화를 맞이하기 직전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세밀화되고 집중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할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향들이 여러분들의 답답한 투자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또한 투자하시냐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알파프로가 여러분들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바라며 현재 시장 일단 주의, 노란불이 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녹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